지금부터 사주팔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어. 근데 이제 들었던 그 결과가 보통은 사주팔자 그러면 왠지 깨림직한, 응? 무슨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성황당도 생각나고 말이죠. 막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종교인들 입장에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인들 입장에서 아마 배타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운용하는 사람들이, 술사들이 등쳐먹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고 아주 좋은 학문들이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학교에서 전부 다 대학에서 이렇게 제도권 학문으로다가 석박사 과정도 좀 더 오픈되어 있을 만큼 완전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 이론을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가 진짜로 아름다운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용어에서부터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사주팔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사주는 굳이 한문으로 쓰자면은 이렇습니다. 네 개의 기둥, 이게 기둥이거든요. 기둥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지날 때 전신주 이러잖아요, 그렇죠? 전시대 기둥, 이런 주자를 쓰는, 그래서 네 개의 주, 네 개의 기둥이 있는 8글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15년 02월 12일 날 하여튼 2시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보니까 금년에는 을미년이고요. 그렇죠? 을미년 맞나요, 금년이? 꼭 가보년 같아. 아직 을면이 안 온 것 같아. 예. 그리고 을미년이고, 이번 달은 보니까 무슨 월인가요? 병인월인가요? 무인월이죠. 그렇죠? 무인월이 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기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2시라고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하여튼 미시라고 또 하자고요. 기미시라고 또 하든지 이렇게 해보자고요. 했을 때, 이러한 아라비아를 이렇게 연, 월, 일, 시에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세워서 만든 것을 우리는 사주라고 하고, 천간 네 글자, 지지 네 글자에서 총 8글자를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얘기한다. 전혀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난수표로다가. 그래서 이것을 공부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 이것을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 사주팔자에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운명과 관련한, 또는 인간의 어떠한 모든 것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숨어 있는 비밀을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이러한 지금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의 자부터 저 해까지 12개의 이런 22개를 가지고 8글자를 조합을 시켜서 하기로 약속을 하고선,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풀어나갈 것인가, 간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우리가 어떤 논리를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사주팔자를 푼다, 또는 사주팔자를 세운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사주팔자 세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주자가 기둥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운다 그러고요. 또 한편에 옛날에 무슨 산통을 깬다, 육갑을 떤다 그러잖아요. 그럼 산통은 이러한 통에다가 64개의 괴를 넣고 막 흔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뽑다가 똑 떨어져서 산통이 깨지면은, 그 나무통이 깨질 때 우리가 산통 깨진다. 그 다음에 또 손바닥에다가 12개의 아니면 10개의 천간 지지를 그려놓고서 손바닥으로 막 하죠. 경망스러워. 그래서 옆에서 원숭이하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육갑 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값 떤다. 손바닥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거 아주 경망스러워요. 여러분 저 스마트폰 있잖아. 따닥따닥. 그러니까 어차피 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근데 옛날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손바닥으로 따닥 눌러보면 몇 분 하면 사주팔자가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하고요.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 몇 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긁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만세력이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 가면 이런 책으로 파는데 책 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은 책을 보고선도 읽어내는 방식은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물론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근데 책을 보고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월 4일이 입춘일이에요. 입춘일. 그러면은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1월 1일이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다시 얘기해서 요 날은 을미가 되고 여기는 이제 갑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4일 00시 땡땡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야. 왜? 00시 땡땡이 아니라 절입일시라고 있어요. 2월 4일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우리가 입춘 2월 4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왜? 우주는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잖아요. 분초를 다투면서 자전공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딱 해바꿈이 딱 일자바꿈이 되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12시 몇 분 돼 있더라고요. 낮에. 낮 12시 몇 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날인데도 갑오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기잖아. 아니야, 2월 4일 태어났으니까 나는 을미야 이러잖아요. 왜? 시간을 몰랐던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책을 보면 책에도 나와 있긴 있어요. 근데 분초까지는 안 나와 있어. 몇 분은 나와 있는데 초까지는 안 나와 있어. 초를 기준으로 딱 바뀌거든. 초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는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의한 프로그램 있죠? 이걸 갖다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은 시간이 맞았다가 안 맞았다 그래. 시주가. 그게 단점이야. 그래서 시주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대운의 수가 틀려져요. 어떤 사람은 대운의 수가 10이었다가 식답에 오는 것이 1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이고 책에는 10인데 여긴 1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는 단 몇 초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죠? 10에서 1은? 아니, 식담이 1이잖아. 대운수는 1부터 10까지 있는데 다시 또 1이잖아요. 요게 바로 몇 초 때문에 그러던 자식이고, 엄마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것은 남편이야. 이거 남편이잖아. 나를 극하잖아. 남편이 여가 있어. 일찍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자식하고 남편을 일찍 보는 사람은 일찍 결혼해. 연애운이 빨라요. 쉽게 말해서 같은 초등학생인데도 왜 조숙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자식과 남편을 일찍 두면. 이런 경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해. 초등학생들이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전체 초등학생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감옥에 콩 나듯 한두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들이에요. 일찍 자식과 남편을 보는 사주들이 있죠? 이런 사주들이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는 충국을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언제쯤 나쁜 운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특별히 우리가 케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배워야 돼요. 법무부에서. 경찰들도. 실제요. 자, 어찌되었건 간에 너무 제가 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거는 요 나를 중심으로 이 7칸의 칸은 전부 다 육친은 나한테 자식, 남편, 와이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그쵸?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공간이야. 그런데 그 공간이 연주는 주로 나보다도 나이 많은 조상들, 월주는 나보다도 학년이 높은 형, 남편,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응?
그 다음에 일주는 주로 배우자, 자식. 그 다음에 시주는 나의 자식. 그러니까 여기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태어난 환경이죠. 뿌리니까, 그렇죠? 월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환경이에요. 내가 태어난 환경.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놓이는 현실. 그 다음에 요 시주는 뭐예요? 나의 말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서울용 노숙자. 근데 나는 옛날엔 고생했네. 지금은 뭐예요? 따뜻한 쌀밥에 소고기국에 샤워하고 잠자는 사람. 그거 쌀밥에 소고기국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아주 행복한 얘기라고요. 훨씬 말이죠. 인생이 초반이 좋았던 것보다도 후반기 좋은 것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늪팔자가 좋아야지만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야 돼? 뭐가? 여기서 연월 일시에서 뭐가 좋아야 돼요? 어느 주가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주와 시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주 좋은 것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옛날 잘 살았네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에 한 번 했네, 공부 잘했네, 다 소용없어. 인생의 말년은 언제부터예요? 몇 살부터? 59세부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60갑자에서 60 뭐라고 해서 환갑 그랬어. 우리 60갑자 배웠어. 이제 조금 있어 배울 거예요. 배워서 그것이 갑자부터 해서 계획까지 60개가 돌아서 다시 갑자로 갈 때 진갑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한 번에 갑을 더 가니까. 근데 옛날에는 요거를 15년씩 계산했어. 내가 태어나서 15, 태어나서 30살, 태어나서 45, 45세 때 60까지 사는 게 인생의 끝이야 되게. 왜? 그러니까 환갑을 지냈잖아. 요즘 환갑 지내면 60대 뭐라 그래요? 저런 사기꾼 그런다고. 70대도 칠수를 못해요. 근데 60대 환갑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잘 모르시는구나. 정부 관리들. 있을 때 챙겨야지. 그런 데니까, 한대니까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막 여담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58세 이후를 우리가 시주라 그래요. 옛날엔 45세 때 이후라 그랬는데 그 논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듯이 나의 초년, 나의 청년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아름다우려면 사주팔자가 어떻게 해요? 이런 사주 보자고요. 생으로 가서 생에서 생으로 가는 사주가 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잖아요.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나의 아버지 입장에서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또 나의 입장에서는 나의 또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후손이잖아. 후손한테 베풀었고 나의 입장에서는 받았고 나는 또 내 자식들한테 베풀고 나는 또 자식은 나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음떡양떡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뭐예요? 순리대로 연월일시로다가 생생생 가면은 따봉. 네. 생을 잘 가다가 충을 딱 만났어. 그걸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야. 근데 다시 또 여기에 또 극해야 되고 또 충해야 돼. 이 사주는 어때요? 복잡하죠? 그럼 뭐예요? 운명의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음양 오행을 배웠고, 그렇죠? 음양은 무조건 균형이고 밸런싱이고 오행은 목과 토금수는 무조건 생극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 음양 오행 천간지지 다 배웠어요. 뭐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생극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 갖다 쓰는가.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생에 비해서 내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잖아. 힘을 받으려면 나와 같은 일간과 똑같은 오행을 운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운이 들어올 때 길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또 나를 충하거나 나를 극하는 운이 들어오면 또 흉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하나를 보고선 자, 어떤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몇일 몇 시에 태어나서 이런 사주가 주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한 글자로 명이라고 얘기한다. 명. 이 명 바꿀 수 있는 사람 못 바꾸지요. 이거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내일부터 삼성그룹 패밀리가 될 거예요. 죽었다 깨도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이 명식대로 그럼 다 똑같이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될 게? 또 어떤 사람은 살다가 보니까 바닥을 쳤다가 좋아졌다가 또 막 또 잘 나가다가 또 뚝 떨어졌다 하는 건 뭐냐 말이야. 도대체 잘 나가면 끝까지 잘 나가야지. 그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친다? 바람이 와 치는 거야. 바로 운이야. 운. 운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또 지구가 달과 태양이 자전과 공전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요. 이렇듯이 계속 시간이 바뀌어 들어가잖아요. 60갑자기 시간대가 자꾸 바뀌어 들어가잖아요. 명은 그대로인데 운이라고 하는 바람이 큰 거는 10년, 짧은 거는 1년, 더 짧은 거는 월, 또 일, 시, 지금 계속 바뀌어서 이 명을 쳐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운명의 장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명은 뭐예요? 고정이야. 운은 뭐예요? 유동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명과 운을 똑같이 놓고선 팔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만 봐요? 이것만 보고 뒤다 조지는 거야. 좋네 나쁘네 하고서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운, 행운까지 보셔야 돼 이제.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운명의 노임새, 짜임새. 운명의 짜임새라기보다 명식의 짜임새. 이게 명식이에요. 이건 그렇죠? 운은 빠졌으니까 이렇게 명식이야. 그 명의 운이라고 한 바람이 매 시간, 매일, 매월, 매년 10년 단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획획획 틀려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어. 터널에 딱 들어간 느낌이면 끝이 안 보여. 저 터널이 깜깜해. 언제 빠질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저 끝에 보니까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희미하게 빛이 한 줄기 보여. 이때는 우리 뭐라고 해요? 바닥을 쳤다 그래요. 그 여러분 힘들 때요, 힘들 때 피곤하면 한낮을 자면 끝나. 근데 운이 나빠진 운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최하 몇 년이에요? 10년이야. 길면은 20년이고. 그래서 운의 흉운은 기본적으로 10년이에요. 조금 길면 20년이고. 그러면 15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15년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러니까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사돈의 팔천에 뭐해 뭐 땅 문서도 잡히고 해서 다 해볼 바둥바둥 해봐야 15년 뒤에 남는 거는 동아줄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운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종교적 관점, 그 다음 직장생활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명리학 공부를 40대 이후에 안 하시잖아요. 인생 피곤하게 살아요. 진짜입니다.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듯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명이 이렇게 놓여 있지만은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거에 따라 갖고 천차만별.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이거예요. 내가 바닥을 쳤다고 한다면 반드시 올라가는 기운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늘을 딱 쳤다, 잘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떨어진다. 뭐 요즘 뭐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봐요. 그렇죠? 1인지에 만인지상 뽑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난 그 정도 되면 그만둘 것 같은데 오늘 또 밀어붙이더라고요.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족함을 알고선 그런데 어차피 가면은 더 이상 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현실이 굉장히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어렵다 하지만 반드시 그 바닥을 10년 15년 동안 다졌고 견뎌왔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오는 건 뭐예요? 광명밖에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희망을 줄 때 여러분 기다려라 이 말이 가장 정답인데 우린 그렇지 않죠. 이런 데 딱 오면 당장 내일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막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이제 사주팔자 명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에 들어갈 여기에 천간 지지를 채우려면 전부 다 만세력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만세력 책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이걸 싹 지우고 우린 연주부터 한번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